해도 들지 않은 이른 새벽, 주물 공장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직은 텅 비어있는 작업장. 이렇게 이른 시간에 혼자 나온 이유가 궁금한데요. 판에 이런 거 만들려면은 샘물을 녹여야 되는데 샘물을 녹이는 용해 작업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용해할 때는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직원들은 거의 6시 출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전에 준비를 해놔야 되니까요. 예. 샘물 녹이는 작업 때문에 5년째 새벽별을 보며 출근하고 있다네요. 그 샘물이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조금씩 튀는 수가 있거든요. 이제 다칠 수가 있어서 그런 걸 안전에 철저하기 위해서 안전모를 쓰고 있습니다. 고온의 열기를 견디기 위한 준비를 마치면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고주파 전기로라고 해서 S극, N극 자기장을 이용해서 스파크를 일으켜가지고 용해를 하는 겁니다. 용해로가 달궈지는 사이 주물 재료를 준비하는 작업자. 고철인데 용해하는데 여기 고철이 먼저 들어가줘야 됩니다. 고철이 하나도 안 들어가면은 샘물이 유동성이 없어요. 그래서 고철을 항상 넣어주고 있습니다. 샘물은 주문량에 따라 매일 조금씩 다르게 준비하는데요. 사용되는 고철 비율은 전체의 10% 정도. 나머지 재료들은 주물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배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비율을 만드는 데만 5년이 걸렸다는군요. 선철이라고 하는데요. 제철소에서 나오는 기본이 되는 쇠라고 해서 선철이라고 합니다. 70% 정도 넣어주고 이제 고철 넣어주고 나머지 이제 반제 불량 난 거라든지 이런 걸 넣어주면은 불량이 없이 최고 잘 나와가지고 이 정도를 넣고 있습니다. 용해로의 열기가 오르기 시작하면 작업자의 손길은 더욱 분주합니다. 주물 가공도 용이하게 하고 불량률도 낮추기 위해 탄소 성분의 카본과 주물용 실리콘까지 넣어주는데요. 용해로에 들어간 지 1시간. 광물들의 형체는 사라지고 용암처럼 새빨간 샘물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불순물 제거제입니다. 주물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샘물의 불순물 제거는 필수. 응집제를 사용해 남아있는 불순물까지 완전히 제거해줍니다. 당장이라도 용해로 밖으로 넘칠 듯이 끓는 샘물. 제품의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뜨거운 열기를 인내하며 용해로 앞을 지켜야 합니다. 1500도까지 올려야 됩니다. 출근하자마자 안전장비부터 단단히 챙기는 작업자들. 각방도 하시네요. 그 샘을 주입할 때 혹시 발에 이런 데 들어올까 싶어가 보호하기 위해서 체험하는 샘물 부을 준비를 하는 사이 한편에서는 흙 작업이 한창입니다. 중자 만들기 위해서 흙을 곱게 치고 있는 중이에요. 민속 같은 것은 속이 비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흙으로 중자를 만들어서 거푸집 안에 넣는 거죠. 속이 비게 하는 역할을 하죠, 중자가. 중자는 쇠로 된 거푸집 사이에 넣는 속틀인데요. 흙을 다져서 둥그렇게 만들어진 중자를 거푸집 사이에 넣고 샘물을 주입시키면 모양 그대로 무쇠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솥이나 냄비같이 둥그런 모양을 만들 때 쓰이는 중자. 마사토와 흑연, 물을 섞어 만듭니다. 중자 모양을 쓰기 위해서 흙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지지 않으면 벌어져 빼. 다져야만 이게 조직이 단단해지는 거라. 중자가 완전히 단단해질 때까지 흙을 다지기를 수십 번. 이후 틀과 분리를 하는데요. 자칫하면 중자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거푸집을 떼어냅니다.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것이 1차 작업. 완성되려면 2가지 과정이 더 남았습니다. 흑연을 바르고 있어요. 샘물을 주입하면은 샘물이 흙에 붙지 말라고 지금 이걸 칠해줘요. 이걸 안 칠해주면 흙이 달라붙어가지고 제품 깨끗이 나오질 않아요.
표면에 흑연 처리를 한 후 다시 한번 열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1500도가 넘는 고온의 쇳물과 만나야 하는 중자. 작은 수분이라도 있으면 폭발하듯 쇳물이 튀어오를 수 있어 수분을 완전히 날려주는 건데요. 참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네요. 거푸집 역시 작업 전에 충분히 달궈져야 하는데요. 단순한 과정 같지만 제품의 완성도가 달린 중요한 작업. 너무 높아도 낮아도 안 되는 거푸집 온도는 당일 기온을 고려해 조절하는데요. 보통 200도에서 300도 이상은 올려줘야 합니다. 가열시키는 거죠. 쇳물이 부으면은 쫙 들어가야 되는데 차보면은 쇳물이 가다가 중간중간에 쇳물이 잘 덜 들어가요.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무쇠 제품의 종류만 15종. 제품마다 크기도 선택할 수 있어 매일 다양한 중자를 제작해야 하는데요. 크기에 따라 수십에서 수백 킬로그램의 흙을 다지고 깨지지 않게 다루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중자를 사용하지 않는 거푸집에도 밑처리를 해주는데요. 분필가루를 칠하는 겁니다. 분필가루를 안 칠해주면은 가까이서 들러붙어서 안 빠집니다. 분필가루를 충분히 발라준 다음 거푸집에 짝을 맞춰주면 준비 완료. 거푸집이 상하루다가 돼 있어가지고 쇳물을 여기다가 붓는 거예요. 아, 어디다 부어요, 쌤을? 여기 유구치 여기 있는데. 아, 여기다 부어주는 거예요? 네, 네. 분주하게 거푸집 준비를 하는 작업자들. 거푸집 준비가 끝날 때쯤 쇳물 작업도 거의 막바지 작업만 남았는데요. 바로 순도 측정입니다. 1차 분석이라고 해서 카본하고 실리콘 성분이 얼마나 함량이 돼 있는지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불량품을 줄이기 위해서 매 작업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쇳물 분출 시간이 다가오자 분주해진 작업자들. 이제 모든 준비는 완료. 쇳물을 붓는 일만 남았는데요. 조심하세요. 쇳물 풉니다. 1500도의 뜨거운 열기를 품은 쇳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하루에 사용하는 쇳물의 양은 2톤에서 3톤 정도. 한 번에 150kg에서 200kg씩 나눠서 용해 작업을 하는데요. 커다란 바가지에 쇳물을 옮겨 받는 작업자. 쇳물이 튈 수도 있기 때문에 바가지 높이를 조절하며 받는 것이 요령입니다. 드디어 시작된 쇳물 주입 작업.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거푸집 구멍 사이로 쇳물을 붓는 것이 기술. 제품의 완성을 좌우하는 작업인 만큼 쇳물을 다루는 일은 베테랑 작업자들이 직접 나섭니다. 보기만 해도 뜨겁고 힘들어 보입니다. 서두르시는 것 같아요. 왜요? 예. 열도가 떨어지면 이게 쇳물 붓다가 구멍이 생깁니다. 제품이 구멍이 생기면 못 쓰게 됩니다. 쇳물의 온도가 1300도 밑으로 떨어지면 쇳물이 거푸집 안에 골고루 스미지 못하는데요. 그런 경우 금이나 구멍이 생기기도 하고 두께가 일정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거푸집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 빠르게 분리하는데요. 이때 육안으로 분량을 확인합니다. 예, 분량입니다. 아, 그럼 이거 못 쓰는 거네요? 예, 못 씁니다. 얇고 넓은 거는 좀 시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물이 싹 돌고 빨리 돌고. 그렇지 않으면은 안에 불량이 나요. 분량은 하루 작업량의 1%에서 5% 정도 되는데요. 모아뒀다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 작업장 한편에서는
나무 괴짝처럼 생긴 틀에 흙을 채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절구 만드는 커프집 만드는 겁니다. 이거 구조가 그렇게 저거하고 이건 틀려요. 이거는 흙을 내면은 이 커프집이 잘 나오질 않아요. 못 만들어요. 거푸집은 보통 무쇠판에 콘크리트와 진흙을 덧대어 제작하는데요. 절구같이 두꺼운 제품은 쇳물이 많이 들어가 일반 거푸집은 금방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흙으로 거푸집을 만드는 겁니다. 파이프에 나중에 커프집 빼내고 나면 여기로 쇳물을 보여. 그만큼 커프집 비있는 것만큼 다 차요. 통풍이 좋은 모래에 규조토를 섞어 만드는 거푸집. 절구 뒤에 밑에 바닥이지. 절구 밑에 가위. 절구 모양을 잡았으면 흙을 넣고 단단히 다져줍니다. 흙을 사용하는 거라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요. 파이프를 제거하고 맨 위에 있는 나무 틀을 분리하는 작업자. 그런 다음 모래 거푸집에 조심스럽게 조각을 하는데요. 쇳물 들어가는 거 요거를 따줘야 쇳물이 여기로 들어간다니까요. 이제 가운데 뒀던 절구 틀을 뺀 다음 조심스럽게 위아래에 나무 틀을 끼워 맞추면 절구를 찍어낼 거푸집 완성. 쇳물이 부으면은 찌꺼기가 안 들어가야 품질이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그거 방지하는 거라. 나무 틀을 완전히 제거한 모래 거푸집은 흙에 묻어주는데요. 그 위를 무거운 돌로 살짝 눌러줍니다. 쇳물의 압력으로 인해 내용물이 튀어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물질이 섞여 들어가지 않게 조심스럽게 쇳물을 붓는 작업자. 흙에서 피어나는 뜨거운 연기. 마치 화라산 지대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인데요. 잠시 뜸을 들인 다음 서둘러 삽질을 시작하는 작업자. 보물을 찾고 주물을 캐내는데요. 이렇게 하루에 작업하는 물량만 200개에서 300개 정도가 됩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갑시다. 그럼 밥 먹고 합시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온 작업자들. 이제야 햇볕을 보내요. 아니 이제 손 닦아야 돼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손이 다 검어지죠. 새카맣죠. 연탄 공장에 갔다 온 것 같아요. 새카만 얼굴과 손은 그만큼 열심히 일했다는 증표나 다름이 없는데요. 모든 만지면 새카맣고 들으면 무겁고 모든 일이 허리가 많이 아파요. 근데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좀 밝으세요. 즐겁게 일을 해야죠. 맞습니다. 그 시각 작업장 마당에서는 뭔가 한창 준비 중인데요. 새로 개발한 제품 테스트할 겸 직원들 고생하고 그래서 수육을 해 먹으려고요. 소형 화로로 해가지고 개발하는 상태입니다. 여기 이제 용기가 올라갑니다. 불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불 조절이 가능하게끔. 주물 생산뿐 아니라 제품 개발까지 담당한다는 작업자. 요즘은 이동성을 고려해 크기는 작고 가기능을 탑재한 제품이 인기 있는 추세. 그에 맞는 제품들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봐서는 평범해 보이는데 어떤 기능이 있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숯 열로 인해서 가운데 물이 데펴지는 그걸로 해서 수육을 하려고 합니다. 열 전도율이 좋은 주물의 특성을 살린 요리, 수육. 기대가 됩니다. 이야,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아유, 쫀득쫀득하게 생긴 저 수육.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스테인이나 뭐 알리면은 금방 식거든요. 무쇠는 근데 오랫동안 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이 식감 같은 게 더 좋죠. 수육, 수육에서 수육. 빨리 오셔 이렇게. 새벽부터 고되게 일하고 먹는 한 끼 식사. 그야말로 꿀맛이죠. 수육도 좋지만 오늘 점심의 하이라이트는 라면입니다.
라면 여기 좀 끓이고 있어. 라면 있어, 라면 먹어야지. 여기다 해 먹으면 옛날 라면 맛 나요. 기름이 막 둥둥 떠 있고. 국물에 끓인 옛날식 라면. 저도 젊은 시절에 많이 먹었던 건데 이거 정말 별미죠, 별미. 어떠세요? 옛날 라면 맛이 나나요? 어떻게 끼리 잘 끓였나? 맛은 있네요. 짧은 휴식이 끝나고 다시 시작된 작업. 털고 이거 길 들여야 돼. 한 세트 분짜리. 이렇게 조금씩 피 나오는 모서리 이런 게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그라인더를 하는 겁니다. 눈으로 확인하면서 하는 정밀한 작업. 쇳가루가 튈 수 있어 안전장비는 필수입니다. 냄비에 거친 면을 갈아내면서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주는 작업자. 강도가 다른 연마기 3가지를 사용해 매끄럽게 정리해줍니다. 다음 공정으로 가기 전 꼼꼼하게 연마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이제 마지막 공정만 남았습니다. 시즈닝 기계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길들이는 기계인데 그냥 무쇠는 그냥 쓰면은 녹이 슬고 그러니까 녹이 안 슬기 위해서 기름칠 해가지고 열로 그 기름을 잘 먹게끔 하는 기계입니다. 마지막 공정은 주물 제품 길들이기. 제품을 쓰기 편리하게 해주는 것뿐 아니라 주물에 색을 입히는 과정인데요. 과거에는 사람의 손으로 했던 작업, 지금은 기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뭐 250도, 300도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물팬에 열이 골고루 전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0여 분. 그 사이 뭔가를 준비하는 작업자. 아마씨유를 부어주는 겁니다. 여기 이 장비에 최고 적합한 게 뭐 포드씨유라든지 뭐 들기름이라든지 참기름이라든지 이런 걸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마씨유가 최고 좋더라고요. 녹슬지 말라고 그 코팅 역할을 하는 겁니다. 조리를 할 때 음식이 들러붙거나 녹이 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코팅에 딱 맞는 기름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기름을 발라 꼼꼼하게 코팅을 했지만 아직 작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색을 내기 위해서는 몇 번의 같은 과정을 더 거쳐야 하는데요. 이걸 방법을 4번에서 5번 정도를 해야지만 완벽하게 된 그 길들이기가 끝나는 겁니다. 원하는 색이 나올 때까지 굽고 기름칠하기를 반복. 길들이기를 하는 시간만 2~5시간은 좋게 걸립니다. 긴 기다림 끝에 갈색빛이 도는 주물팬이 완성됐습니다. 그 시간 밖에서도 작업 준비가 한창입니다. 뭘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저 시즈닝 기계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이건 사람 손으로 수작업으로 해서 길을 들여야 됩니다. 절구나 큰 솥은 수작업으로 길을 들이는데요. 기름으로 전체를 코팅하는 과정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네요. 다른 점은 직접 열을 가한다는 것. 300도에서 350도 가까이 되는 열로 표면을 골고루 지져주는데요. 불 조절을 저기는 전기로 그 센서에 맞춰서 하지만 이건 사람 감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온도가 정확하게 일정하지는 않아요. 저 기계를 제가 들여오기 전까지는 다 이 방식으로 딱 길을 들였습니다. 제대로 길을 들이기 위해서는 불 조절이 관건. 일정한 온도로 맞춰야 발색도 잘 된다고 합니다. 기름칠과 불로 지지기를 4~5차례, 색과 빛이 살아났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싸우며 흘린 땀과 열정의 결과입니다. 고객분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제 불판을 사용하면서 가족도 화목하게 되고 그러기를 바라고 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무쇠 이 불판이나 무쇠 제품을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